산동 동화샘입니다. 시를 해석하는데 이제 1번 이제 구조로 해석해 보면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바다를 근데 이제 액자에 건다고 그랬으니까 바다를 이렇게 액자라고 치면 이제 액자는 이거는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의 시각, 관점, 가치관, 시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뭐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바다인데 바다를 걸 수는 없으니까 이거 바다 풍경을 건다 이렇게. 그래서 바다라는 이 거대한 것들을 하나의 풍경이나 사진으로 치환을 해서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다시 바다를 건다 이렇게 놨으면 이제 시각을 재설정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을 다시 설정했다. 근데 이제 이 바다를 액자에 걸기도 하고 여기는 또 액자를 이라고했어요. 액자를 바다에 건다고 그랬으면 뭐 이거는 이 바다는 요 바다 풍경이라고 치면 이 바다는 자기의 시각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을 내 인생에 적용한다. 인생에 적용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바다를과 이 바다를 사이에 이렇게 이제 약간의 수미상관처럼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액자를과 액자를 사이에 이렇게 하나의 이 이중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틀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라는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액자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시를 구조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돼서 또 안에서도 이제 두 가지 풍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꿈이라고 쳤는데 나를 그곳에 준 태. 그럼 요 나는 이게 어릴 적 나나 어릴 적의 나 혹은 이 나는 그러니까 좀 보호받던 나 혹은 요 나는 그러니까 1차적인 나 나를 그곳에 둔 채 나도 꿈에서 그럼 여기서요 꿈으로 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위에 부분과 이 위에 부분 1번 부분과 요 뒤에 부분 2번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바다에 가라앉은 나를 본 적이 있다. 그러면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이제 침잠됐다라는 것이겠고 나를 본 적이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본질적인 나, 어릴 적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 되고요. 이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팔다리라는 건 이동이 부식되어 가라앉고 부식되어 그러면 이게 이제 심리적인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봤더니 심리적인 상황에서 썩어나가고 마치 산호처럼 오래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다의 일부 자연의 존재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로 내가 변형되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변형되어 있었냐? 하얗게 변한 사지. 그럼 이거는 이제 팔다리가 변했는데 이게 뼈가 되겠죠. 뼈. 그러니까 본질을 살펴보면 이 뼈라는 본질을 살펴보면 산호들 사이에서 그러면 내가 산호가 되었는데 그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이 본질은 그 풍경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나 있었고 그냥 적용되어 있었다라는 거겠죠. 노랗거나 파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물고기들이 주변을 배회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산호는 갇혀 있었으니까 이 물고기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산호와 다르게 조금 그래도 자유가 있으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약해 노랗고 파란 개성이 있겠죠. 저기 열대어가 있어. 이제 산호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쵸? 산호가 아니라 이렇게 묻혀있는 산호 숲에서, 그러면 이제 스킨 다이버들은 이제 다른 존재들이죠. 이렇게 바다를 구경 온. 그러니까 2의 세계에서 1의 세계로 놀러와서 이렇게 살펴보는 존재들.
존재들이 뭐 바닷속에 넣으니까 젖은 빵을 찢어 던져 놓으면 이제 물고기들이 오죠.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각입니다. 결국은 어릴 적에 내가 어떤 그 정해진 세상 아니면 틀의 세상, 어릴 적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어른들이나 이런 다른 외곽에서 사람들 보고 참 좋겠다, 즐겁겠다, 아름답다 라고 평가하는 것들을 봤겠지만,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게 이 묻과 이게 바닷속이죠. 이거 바닷속. 그럼 바다 밖. 속과 밖으로 나눠지는데 요게 묻이죠. 묻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릴 적에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아름답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이거 바다가 스키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열대어가 있는 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멋지게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 섬이나 이 열대어 섬도 되지만 뭐 열대어가 있는 해변, 어차피 취미 생활하러 오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취미일 수도 있고요.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이나 이렇게 즐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무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꿈이라고 정했다면 요거는 현실이라고 했을 수 있죠. 이거는 속이고 바닷속이고 꿈이고 이렇게 되면 현실이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이 꿈이든 현실이든 이 두 개, 이중구조된 것들이 전부 다 액자일 수밖에 없고, 요거는 액자에 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액자는 요 큰 바다, 요게 액자, 여기는 꿈이고, 여기는 현실이고, 여기는 바닷속이고, 여기는 무치인데, 이것도 하나의 액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기 열대어가 있어. 이렇게 이 무태 있는 사람들은 지시어로 봤을 때 저기라고 멀리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나는 요거죠. 꿈, 이곳을 떠나본 자들은, 그렇죠? 그러면 이곳을 떠나본 자들은 지구와 아름다운 별이라 말했다지만 이곳에서만이죠. 이렇게 떠나본 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속과 밖을 이렇게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떠나본 자들의 심리는 그렇겠죠. 이렇게 있으면 요게 아름다운 것이고, 요 바깥에서 여기로 와봤어요. 그럼 이 전체가 이것으로 때문에 비교가 되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세상은 아름답다, 지구는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했다지만 되게 세상 지구 아름답네. 요거 보고. 그런데 나는 여기 이렇게 제한돼서 이곳에서만, 이렇게 바닷속에서만, 그러니까 어느 안에서만 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쓰죠. 뭐 영화 속에서만 사는 사람은 아름다울까?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죠. 보호받기만 하고 사는 사람은 아름다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렇게 열대어가 있는 요 바다, 아무것도 없죠. 이 바다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여기에서만 산다면 아름다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지옥이 여기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아름다움이 아니다. 여기서도 뭐 치열한, 이게 열대어를 보면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이 산호도 그렇고 열대어도 그렇고 어쨌든 치열한 생태계가 열대어도 그렇고 치열한 생태계가 운용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 지옥이라는 거를 상대적으로 말했을 때 뭐 아름답다를 지옥으로 얘기했어요. 상대적으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스킨스쿠버들이고, 이게 나는 이 바닷속에만 살아서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기가 지옥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기에만 살았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같을 수 있다. 어디랑? 그럼 사람들이 여기 아름답다 그러는데 이 바닷속이 이 전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를 스킨스쿠버들은 아름답다 그랬고, 나는 요곳에서만 살았어요, 나는. 그래서 여기는 지옥일 수도 있다 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는데, 이 바깥을 사람들은 아름답다 대칭돼서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요 바깥으로 나와서 요 다시 이 바깥 세상을 봤어요. 바깥 세상을. 그런데 자, 나는 여기에 둔 채, 나를 여기에 둔 채. 이거 보면 여기서는 나를 그곳에 둔 채예요. 나를 그곳에 둔 채. 나를 여기에 둔 채 이렇게. 그곳. 저 그러거든요. 이곳과 그곳과 저곳. 여기서 이제 지시어를 이곳은 가까운 곳이고 그것은 객관적으로 적당한 거리고 저것은 좀 먼 곳이에요. 그것도 활용해서 썼죠. 여기 스킨스쿠버가 저기 할 때는 좀 멀게 느껴지는 거고, 나를 그곳에 둔 거고 객관적인 거리에 둔 채 꿈에서 빠져나온 거고, 이곳을 떠나본 자는 이곳 가까운 곳이죠. 이곳에서만 하는 건 내가 가깝게 느끼는 것이고, 나를 여기에 둔 채, 여기 가까운 데에 둔 채 나는 저곳으로, 먼 곳으로 다시 빠져나갔다 이렇게 됐으면, 요 안에도 사실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시각으로 나누어서 지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 뭇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속이고, 이건 뭇이고, 여기는 뭇에 대한 자기 느낌이고. 그러면 이 바다에 대해서 요것이, 이 모양이, 이 사는 모양이 지옥이라면 이 바다도 지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뭇에서의 판단이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빠져나가서, 그죠? 그러면 이 무트의 내용을 보면 정육점은 식이에요. 식. 세탁소는 의예요. 의. 근데 임대문의가 붙어있는 종이는 주예요. 그럼 의식주인 인간의 기본 생활을 얘기를 하면서 임대문의. 그래서 임대를 문의한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텅 빈 상가라는 것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의식주를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는 거기서 마리아, 성묘 마리아일 수도 있고, 마리아. 어떤 사람이 혼자 퀼트 천을 깁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또, 성스러운 마리아든 뭐든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그럼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삶이. 이 삶 자체도 요 삶이나 요 안 속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빵을 주고 보고 아름답다 얘기하는 요 삶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 속에서 삶이나 물 밖에서 삶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 시를 썼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삶이 아름답다면 여기도 아름답고, 만약에 여기서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지옥이라면 여기도 지옥일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이 노동하는 사람 그죠? 여기에 있는 노동하는 사람, 여기 산호로 갇혀 있는 사람은 같은 존재인데, 여기에 빨갛고 파란 물고기나 여기에는 스킨스쿠버들이, 이쪽에서 얘는 모르겠지만 스킨스쿠버 여기 와서 요거를 보고 아름답다 얘기하는 것은 맞는 것이냐? 그것만은 아니다. 삶이라는 것은 요 첫 번째까지 요것이 지옥, 요것이 아름다우면 요것도 아름다울 수 있고, 요것이 지옥이라면 이것도 지옥, 이게 지옥이라면 이것도 지옥일 수 있으니까, 안과 밖으로 봐서 인생 속에서 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풍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이 바다에서, 거대한 바다에, 그죠? 바다에 액자가 하나 있는 것이고, 이 액자를 요 액자 안에도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자, 바다가 있고 액자가 있고 바다가 있는 것처럼 이 바다의 풍경이, 그죠? 액자 속에 고정되어서 다시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바다와 액자가 이렇게 되면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삶이라는 것이 그냥 무엇이 누군가가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게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본인이 그랬잖아요. 지옥이 여기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것만 봤을 때, 이 바닷속만 봤을 때는 지옥이라면 이 삶도, 바깥의 삶도 지옥일 수 있고, 이것이 아름답다면 이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바다 안에서 액자를 두는 것이고, 이 액자 안의 풍경도 바다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 바다와 바다 사이에 이 액자라는 시각, 이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시각이라고. 자,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녹화 중에 이제 전화 와서. 어쨌든 이 바다와 사이의 액자면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게 이제 자신의 가치관, 관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기준들을 이렇게 자연 속에다가 던져서 굳이 이것이 그렇죠? 자기 이 무태에서 바라본 바다만 아름답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자신의 시각들을 자연 속에서 녹여서 굳이 경계를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 바다만 아름답다면 요것에 대비해서 요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둔산동 동화사입니다.